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고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비만 이야기, 또 살 빼는 이야기, 아니 체지방 줄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엔 제가 그 양질의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서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아메이 그룹 중에 빅 리더스에서 저희가 매달 책을 한 권씩 있는데, 이번 달 권장 도서가 바로 예, 환자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약가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즉 건강에도 주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주권을 주장하려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뭐가 됐던 알아야지, 뭐가 뭔지를 좀 알아야지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조한경 원장님이라고 닥터세요. 예, 이쪽 미국에서 현재 닥터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런 책을 또 출판하셔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인기 도서, 권장 도서로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앞에 이 목차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제약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의사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의사분들이 거의 그냥 처방약에만 의존하는 이유,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어져 있고요. 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좀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분류에 따라서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쫙 이렇게 질병에 따라서도 이분이 기능의학적인 측면에서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비만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여기 이제 보면 비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 이런 제목으로 비만에 대한 이야기도 이분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클립 형태로 짧게 가기 위해서 비만 형태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앞부분 제가 약간 책 나온 내용을 서머리 식으로 하면서 정보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영양 과다가 아니고 영양 결핍이다, 이런데 이제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비만, 즉 우리가 좀 뚱뚱하다, 통통하다, 살이 있다, 살이 쪘다 하면 보기에 좀 과잉으로 보이기 때문에 왠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또 추가가 되죠. 많이 먹고 적게 움직였다. 즉 운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 된 거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어, 영양 결핍 쪽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만은 결국. 그럼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것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라는 것을 약간 연례 행사처럼, 예, 그러니까 어떤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으로 이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잠깐 단기간에 어떤 다이어트가 좋다더라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방법대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길게는 세 달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그냥 거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감량에서 유지를 하면 단기적으로 그냥 연례 행사처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요요 현상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단기간에 이제 체중 감량에 딱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요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체중 감량하는 기간 동안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결국에 그 힘든 기간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나의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살이 찌는 이제 체질로 바뀌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렇게 된다 하면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그렇게 매번 겪었던 그런 요요 현상들이 우리 몸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예, 당연한 예측 가능한 현상이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이제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이 정상이 되는데 너무 체중 줄이는 것만 포커스를 하고 나의 몸이 지금 왜 잉여에 과잉에 엑세스 그 fat이 그 체지방이 쌓이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현재 그냥 살이 찐 내 몸, 그냥 살을 빼야겠다. 체중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결과론적인 것만 어떻게 대충 예, 좀 바꿔보려고 하면 반드시 다시 또 그 문제에 저희가 이제 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겉모습, 날씬해지고 싶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건강해지면 당연히 날씬해지고 싶지 않아도 날씬해지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살을 아무리 빼려고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살을 빼야 하고, 반대로 비만인 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는 관심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가짜 정보, 그릇된 정보, 아니면 철진한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올바르지 않은 방법들로 그냥 단기간 살을 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제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 아까 영양 결핍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우리 뭐 뇌가 이제 어떤 인지나 판단, 기억 등을 어떤 정상적으로 하고 몸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효소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매일매일 이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원재료가 바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량 몇 방울 안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작은 양의 그 호르몬이 이제 작은 양의 호르몬이 필요한데 또 그거의 원재료가 바로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작은 양의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결핍의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말씀하시기는 우리 뇌가 나는 지금 비타민 C가 필요해, 마그네슘이 필요해, 비타민 B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신호로밖에 보낼 수가 없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공복감, 배고픔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필요한데도 야 나는 너 비타민 C가 필요했는데 나는 비타민 C라는 정보를 정확히 받지 못하고 그냥 배고픔으로 그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또 예, 영양소가 별로 없는 고칼로리의 뭐 음식을 먹는다 하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원했던 영양소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뇌에는 아직도 배고파. 아직도 그게 안 들어왔어. 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그럼 계속해서 또 배고파? 아직도 배고파? 나 아까 방금 빵 한 조각 먹었는데 또 배고파? 그럼 국수 한 그릇 먹어야지. 후루룩 먹고. 또 그러면 또 배고프면 또 뭐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단, 내 입안에서 행복함을 주는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채우는 거죠. 배고픈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슷한 얘기가 그 물에 저희가 수분 섭취도 왜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이제 목이 마를 때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영양소의 결핍도 바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식단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내가 약간 살이 쪘다, 뱃살이 좀 나왔다 하면 아침에 뭐 먹는지, 점심에 뭐 먹는지, 간식으로 뭐 먹었는지,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를
딱 보면 내가 지금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하고 있나? 라는 어떤 결론을 어느 정도는 내리실 수가 있죠. 더군다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뭐 야채, 과일, 뭐 아니면 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셔도 요즘 같은 어떤 토양이라든가 환경 오염하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 채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타민이나 미네랄 함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런 형태의 자연의 형태의 음식들을 먹지도 않는다면 정말 어디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저희가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간과하고 잘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실은 하루 먹었던 걸 자세히 생각하고 내가 지난 일주일에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 예, 대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양 결핍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살이 찌는 이유가.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보통 이분들 환자들이 오면은 살이 좀 빼고 싶어요. 살이 쪘어요 하면 이분이 물어본다고 그래요. 왜 살이 찐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많이 먹는데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이분이 또 다시 물어보시는 게 예전에 그럼 20대 때는 지금보다 또 훨씬 많이 먹고 훨씬 많이 운동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진 않았는데 라고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대사량의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초대사량은 대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몸이 이렇게 신체 활동에 필요한 모든 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일정량의 그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 그런데 저희가 뭐 운동하고 뭐 하루에 10,000보, 20,000보 걷고 뭐 이렇게 해서 신체적인 활동으로 인한 어떤 대사가 아니라 가만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기초적으로 필요한 대사량이 그 에너지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심장 박동하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저희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저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필요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숨을 쉬는 거, 뭐 말하는 거, 아니면 뭐 물을 그냥 마시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뭐 심장 뭐 움직이는 거, 대장이 움직이는 뭐 이런 뭐 신체 활동들 아주 기초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한 것을 바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resting metabolic이라고도 하죠. 그랬을 때 나이에 따라서 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보통 20대 때 정점을 찍고 30대만 돼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데 35세가 되면 정말 이제 노화의 시간이 이제 저희가 35세로부터 기준점을 잡는다 하면 매년 1%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떨어진 기초대사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진 기초대사량 그 공간에 바로 이런 체지방들이 지방의 함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보통 1%라고 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35세인 경우에는. 근데 내가 45세인 경우에는 10%의 기초대사량이 이미 떨어진 거고요. 내가 55세다 하면 20%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똑같이 먹고 예전과 같이 비슷하게 먹고 아니 심지어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였어도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하고 또 관계없이 내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다이어트 중에 하나가 뭐 저열량의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양의 열량의 다이어트 있잖아요. 뭐 1200칼로리, 800칼로리 뭐 이런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하시면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유전적인 거다. 내가 우리 엄마도 뚱뚱하고 우리 할머니도 뚱뚱하고 우리 아버지 쪽도 뚱뚱하고 뭐 이래서 난 뚱뚱하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학적인 비만하고의 그 관계성은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70년대랑 지금이랑도 그 비만 인구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전학적으로만 이게 연관이 돼 있다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비만 환자들이 이렇게 급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전학적인 거는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변화를 하고자 한다면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과체중과 비만, 고도비만이 돼간다는 건 유전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얘기하시면서 기초대사량 떨어뜨리는 가장 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큰 원인, 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이제 모두 결핍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동 얘기가 나옵니다. 제 전문 분야죠. 예, 운동. 운동학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건데, 글쎄요, 유산소, 무산소,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카디오, 유산소 운동이냐, 무산소 운동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두 개 중에서 꼭 한 개만 골라라. 이렇게 하시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둘 다 굉장히 필요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시간이 없다 하시면 두 개를 섞어 하실 수 있는 서킷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같이 되는, 그리고 어떤 부분별 근력 운동보다는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짧은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운동의 타입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요즘은 그래도 많이 근력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아직도 약간 유산소 운동에 좀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좀 안타깝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러닝머신이나 아니면 그 러닝머신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 있죠. 예. 유산소 운동이 내가 그게 너무 취미 생활이다. 너무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 하시면 취미 생활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살을 빼기 위해서 좀 해야겠다 하시면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유산소 운동은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죠. 스테디 카디오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도 그것을 인터벌로,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하이 인텐시티하게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인터벌로 짧게 운동하시는 건 굉장히 큰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 지방에 가까이 있는, 지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장들, 저희 그 내장들하고 가까이 있는 지방들은 그렇게 하이 인텐시티 유산소,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셨을 때 굉장히 연소를 잘 시켜주실 수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브라운 팻, 얘기가 길어지네. 브라운 팻이라고도 하는 갈색 지방.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체지방은 백색 지방입니다. 갈색 지방을 아이보리, 백색 지방, 저희가 알고 있는 비계죠. 체지방을 브라운화, 갈색 지방으로 바꿔주면 저희가 이제 에너지량을 굉장히 갈색 지방은 많이 쓰는 지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 브라운 팻으로 바꾸면 되게 좋은데, 그런 어떤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 베이지화, 그러니까 하얀색 백색 지방을 갈색으로 바꿔주는 베이지 그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큰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에는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 하이 인텐시티로 인터벌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테디한 카디오, 지속적인 그 일정한 스피드로 그냥 쭉 하시는 유산소 운동은 취미 생활이 아닌 이상 별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특히 뭐 그런 거를 싫어하신다 그러면 뭐 오래 하시지도 못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근력 운동만으로 뭐 복근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죠. 뭐 팔뚝살을 없애겠다. 전체적인 큰 근육 운동을 하셔야지만 그것이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고, 지방이 연소되면서 작은 근육들까지 나중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 복근이 있죠. 안에 그 체지방 레이어에 가려져 있는 거죠, 안쪽에. 그래서 복근을 내가 갖고 싶다 하시면 그 체지방부터 줄이셔야지 복근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체지방을 줄이는 게 먼저인데, 만약에 내가 체지방이 있는 상태에서 복근을 한다면 여기 말씀하시는 게 버지니아 대학에서 뱃살 500g을 빼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25만 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잇몸 일으키기 시럽을 100번씩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지만 500g 1kg도 아니에요. 500g 정도를 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큰 근육 운동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시겠죠. 저희가 이런 어떤 현대인으로서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죠. 바쁘죠. 예, 바쁩니다. 그래서 음식도 바빠요. 바쁘게 장을 보시고 바쁘게 쿠킹하시고 바쁘게 드시고 아니면 바쁘니까 사서 드셔야 되고 밖에서 먹는 일도 많아지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건강한 식단을 가질 수 있느냐. 저한테도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예.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런 어떤 정보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죠. 예. 저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그래도 어제의 나보다는 아니면 일주일 전의 나보다는 좀 뭔가를 바꿔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다시 또 잘못된 습관을 가졌다가도 다시 또 좋은 습관으로 또 바뀌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저도 항상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처럼 10분 미만으로 가려는데 저번 때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비만에 대한 그 영양 결핍이라는 거죠. 예, 영양 과잉이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못된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호르몬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비타민 미네랄도 부족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제가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